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이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 윤석열에 대한 소식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사퇴한 이후에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 그다음 검찰 해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전망, 그다음 윤석열의 정치에 대한 전망,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권력형 비리와 검찰 해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중수청 설립 법안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4월 선거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박범계는 어제 또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중수청 검찰 해체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도구였지 않느냐, 윤석열을 단지 쫓아내기 위해서 검찰 해체를 들고 나왔던 게 아니냐라는 야바위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죠. 수원지검에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도피의 우려가 없다, 또 내용이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차규근이가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 출입국 관리를 하는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차규근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검찰 수사가 좀 벽에 막혔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이 외에 또 연관이 되어 있던 이승윤 중앙지검장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이 됐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로 이첩이 된 건에 대해서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금 다음 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 이게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될지, 다시 검찰로 넘기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좀 한풀 꺾이는 대목이다. 그 다음 원전 수사도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청와대 최이봉 당시 비서관 지금 소환 조사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서울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왔죠. 송철호 사건에 대한, 이건 지금 청와대 많은 비서진들, 수석들이 이미 재판에 회부되어 있고 기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이진석 상황실장, 국정상황실장도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속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되든 문재인의 신복이 될 것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승윤이가 됐든 심재철이가 됐든 누가 됐든 어차피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나설 것이다. 그동안 외풍을 막아주던 윤석열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권력형 비리 수사 진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윤 총장은 나가기 전 마지막까지 자신은 밖에 나가서 싸울 테니까 안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잘 마무리해달라라는 당부를 하고 나갔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만은, 대전지검과 지금 수원지검만은 검찰의 자존심이다, 이것만은 정말 확실하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 조남관 지금 대행 체제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상당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꼭 지난 4일 사퇴를 했었어야 하느냐, 시기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또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윤석열 총장의 사퇴 시점과 맞물린 부분들인데, 여권이 이같이 윤석열이가 나가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또 중수처에 대해서 검찰 해체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가졌다고 해서 지금 여권이 좀 유리한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권도 중수처 검찰 해체를 당장 미루게 되면 당장 윤석열 때문에 검찰 해체한다는 말을 한 것 아니냐,
야바위 짓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바로 쏟아지게 되고요. 권력형 비리 수사도 모든 건 윤석열 총장이 없으니까 지금 묵살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나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의 그 또 장모에 대한 수사는 아마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당장 윤석열 그 부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윤석열 장모에 대한 이 검찰 수사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윤석열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얘기한 것은 퇴임을 앞두고 퇴임하는 시점에 또 퇴임한 뒤에 지금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뭐 본인이 한 얘기,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막 섞여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한 얘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은 당분간은 집에서 쉬겠다. 개와 고양이나 돌보면서 집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쉬어야겠다. 그 다음 퇴임하면서 이거 그 대검에 가까운 검사들과의 모임에서 한 말, 밖에 나가서도 나는 끊임없이 이 검찰의 중립, 법치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안에서 싸워달라. 결국 실력을 길러야, 실력이 있어야 법치주의도 지킬 수 있고 헌법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이냐. 당장 4월 보궐선거가 있고 이제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뭐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뭐 입 가진 사람은 모두 한마디씩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하기보다는 윤석열이 직접 한 말, 그 다음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서 나온 말, 그 다음 제가 확인하고 취재한 종합해서 제가 판단하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그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이 구도입니다. 대선 구도. 대선에서는 구도와 인물과 또 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을 좌우하는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죠. 내년 3월 선거는 거의 전쟁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진영 간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보수 진보 형태의 이런 진영 간 대결로 갈 거냐, 양자 대결이 되느냐, 아니면 다자 대결로 갈 것이냐, 내년 대선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입장으로서는 보수, 중도, 더 나아가서 진보 쪽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 유권자들까지도 포용하는 지금 현재 야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형태, 통합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 전체 구도 싸움에서 이 구도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지션을 정치적인 자신의 위상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 물론 어젠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낼 어젠다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공정, 정의, 상식, 그럼 윤석열 총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건 우리 명문법의 법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법, 이런 법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취해야 할 판단, 행동으로서의 그 법, 그것도 내나 상식이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거기다. 내년 3월의 선거를 공정이냐 아니냐의 게임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를 비롯해서 그 게임이 내용으로는 공정이냐 아니냐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아젠다 설정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분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권, 야권 모두 분열할 수 있다. 다자구도, 사자구도 더 나아가서 5자, 6자 구도도 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양자 대결을 예상하고 가장 치열한 야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당장 지금 윤석열 총장은 물론 뭐 강연이나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말, 많은 말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뭐 하지 못했던 말들. 아주 무게감 있게 또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내놓게 될 텐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문재인과 윤석열의 구도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은 야권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그동안 1년 6개월도 그래 왔듯이 가장 또 혼자 홀로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다. 또 앞으로도 싸워간다. 이런 생각으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뭐 더불어 윤석열 개인의 이제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오를 해야 되고요. 또 정치적인 뭐 어떤 상상력, 검찰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대체적인 그것이 크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대언론 관계나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실수를 하는 부분들은 적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가 약할 수 있고 또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많은 검증, 또 자신에 대한 검증도 일어날 겁니다. 이미 뭐 오랫동안 적폐 수사를 해왔고 또 문재인 적폐를 수사를 또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낼 때 문재인에 대한 선명한 비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격렬하고도 선명한 비판으로 국민의 가슴에 와닿아야 하고, 그 다음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해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메시지를 내는 능력으로 비춰서 상당히 감각이 있다, 이런 평가들은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 당장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일단 지금 안철수와 오세훈이 하게 될 이 후보 단일화 문제, 이 안철수나 오세훈 모두 사실은 중도층에 기반한 중도 보수를 다 아우러 왔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보이고, 안철수, 오세훈 간에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과는 뭐 모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다라는 태도인데, 그중에서 안철수가 그래도 조금 더 윤석열과는 많은 접촉을 해왔고 또 그동안 많은 메시지를 내놓았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름을 따서 철석연대라는 또 이렇게 네이밍까지 하면서 앞서가고 있고, 또 오세훈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오세훈, 안철수는 윤석열과 같이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이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뭐 당장 개입할 일은 없고요.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뭐 누구로 됐든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윤석열 총장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말 선거판에 따라서 4월 보궐선거가 힘들어질 경우에 그렇게 좀 야권이 뭐 아주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야권 후보를 지원하러 나서는 선거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시뮬레이션,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 정치라는 게 정말 복잡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 일단 4월 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느냐는 그 뒤에 있을 이제 야권 전체의 재편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당분간은 뭐 물론 좀 쉬다가 이제 뭐 언론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게 될 텐데, 4월 보궐선거의 직접 선거판에 나오는
막판에 그런 경우도 일단은 상정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금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윤석열이가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전혀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거리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이 퇴임하기 전에 바로 방문한 자리도 대구였듯이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자신이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한 부분에 비난할 부분이 있다면 그 비난을 그대로 안고 또 자신의 얘기를 자신의 공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 야권 지지자 내부에 윤석열에 대한 비토 있습니다. 분명히 홍준표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안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윤석열은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또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임에 따라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검찰 해체는 어떻게 되느냐, 또 윤석열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런 데 대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윤석열 주변 또 윤석열 본인 많은 것을 보고 분석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윤석열이 아마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야 정치권이 이과진 사람이 모두 말하듯이 윤석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한국의 정치판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윤석열은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치가냐 아닙니다. 윤석열도 결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지금부터 윤석열이 보여줄 정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 여건이 전망이 밝고 또 자신이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 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야권 지지자에게는 줄 수 있고 여권 지지자, 여권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정치를 분석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오늘은 휴일이고 하니까 또 저번 정직을 당했을 때처럼 윤 총장이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따뜻하니까요. 고맙습니다.